물이 고이면 썩고 피가 고이면 피가 딱딱해지는 삐딱 같은 혈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혈전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쉽게 진단이 되고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평소 걸어 다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리에 증상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음하지외과의 김동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대 남자분이 양쪽 다리에 쥐가 나고 통증도 있고 무겁고 또 가렵고 이런 불편한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검사는 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하지정맥류 전용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서 하는 경우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안전하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침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왼쪽 다리에 더 불편감이 있어서 먼저 왼쪽 다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리는 앞쪽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뒤쪽에서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종아리 통증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혈전증입니다. 정맥 안에 피떡이라는 게 굳어 있어서 하지정맥류 검사를 하려면 이 종아리를 눌렀다 뗐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종아리를 누르게 되면 그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누르기 전에 심부정맥에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종아리를 눌렀다 싶으면 나는 혈전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다리만 살짝 들어주세요. 이 초음파 이 프로브를 이렇게 나란히 해서 종아리 오금에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 심부정맥의 상태를 봅니다. 만약에 심부정맥에 혈전이 있으면 하얗게 보이거나 이렇게 눌렀을 때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혈전에 의해서 막혔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눌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부정맥을 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잘 눌러지면 혈전이 없는 겁니다. 눌렀을 때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시면 그 부위를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혈전이 없으면 다음에는 하지정맥류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 전에 다리의 정맥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안에 보시면 근육 안에 이 커다란 정맥이 바로 심부정맥입니다. 그 이후에 보이는 이 정맥이 바로 폐저정맥입니다. 이 폐저정맥에서 하지정맥류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정맥류 검사를 위해서는 먼저 심부정맥의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심부정맥의 파형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형이 정상입니다. 이 심부정맥에도 역류가 있다면 길게 그래프가 보이게 됩니다. 이 오금에서부터 종아리를 지나 이 발목으로 내려오는 소복제 정맥의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발목 부위에 가까이 왔을 때 보시면 이 소복제 정맥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만으로도 이분은 하지정맥류가 있겠구나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검사를 할 때에는 정맥을 이렇게 길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이 단면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검사입니다. 항상 이렇게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면 길게 보이게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도플러 파형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눌렀다가 손을 떼게 되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빨간색 정맥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정맥은 아래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이 파란색을 띄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빨간색은 내려오는 흐름, 다시 말하면 동맥을 말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보이면 동맥 아니면 하지정맥류를 뜻합니다. 이거는 정맥에서 지금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형은 이 도플러, 이 역류 파형, 역류 시간입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난 파형이 바로 역류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정상은 0.5초, 그래서 500 미만이 돼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2278로 거의 2초 이상 역류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역류가 되면 안 좋은 건가요? 역류란 거는 다리에도 쉽게 말하면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맥은 하수도관이거든요. 하수도관은 위로 올라가서 심장으로 올라가서 또 폐로 가서 산소라든지 영양소를 받아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끝까지 못 올라가고 다시 발바닥으로 내려오는 망가진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나이가 지금 25세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나이를 더 먹으면 더 심해지나요? 그때는 이제 더 튀어나올 겁니다. 보시면 약간 갈색으로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위가 이런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는 갑자기 응급질환이 아니지만 이게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피가 고이면 굳어요. 피떡이라는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 혈전이 그나마 다리에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져 나가면 내려가면 뇌졸중, 신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폐로 가면 폐색전증 이런 거 생명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걸 평생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치료 방법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면 이런 걱정 안 하시고 사실 수 있으니까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좀 이 수술- 해도 상관없나요? 수술은 빨리 하는 게 좋죠. 크기가 작거나 역류 양이라든지 속도가 시간이 짧으면 그렇게 빨리 급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역류 시간이 2초 이상이고 역류 양도 많고 또 크기도 이렇게 큰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회복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는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음 날부터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하루 이틀 쉬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그때 수술 많이 하시는 편이죠. 그럼 혹시 이거 흉터도 남나요? 흉터는 제가 이 포인트 미세술이라고 실밥이 없습니다. 바늘구멍만 있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다음은 반대쪽 또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면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크기가 생각보다 커져 있습니다. 크기가 크다고 해서 다 정면류는 아닙니다. 크기로 진단을 내리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진단입니다. 사람마다 크기가 작은 분도 있고 큰 분도 있고 얼굴 다르시 다 다릅니다. 제가 정상 혈관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종아리에도 소복지 정맥에도 역류가 있습니다. 크기도 보시면 6mm 정도로 3mm에 비하면 2배 정도 좀 커져 있는 상태죠. 위치를 체크하고 프린트를 합니다. 저장하고. 저는 왜 이렇게 하지정맥이 생기게 된 건가요? 혹시 부모님 중에 하지맥류 수술 받으신 분 없어요? 부모님이 하지정맥이었어요. 이 하지맥류는 60대 이전과 60대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60대 이후는 대부분 이제 노화에 의해서 생길 수 있지만 60대 이전에 생긴 분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정류가 있으면 자녀는 90% 이상 생길 수 있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의 정면이라면 여자는 한 50%, 남자는 한 25% 정도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발 쪽이고요. 이쪽이 심장 쪽입니다. 피가 발에서 심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면류가 있는 분들은 대복주 정맥, 이 심부 정맥하고 이 소복지 정맥이 만나는 이 부위에서 유턴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하지정맥에 역류가 있으면 눌렀다 떼면 이렇게 빨간색을 보이게 됩니다. 이 빨간색이 역류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류가 시작 부위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부위에서 빨간색을 보이게 될 겁니다. 눌러볼게요. 보이시죠? 네. 이게 역류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혹시 네. 제가 이걸 그냥 방치하고 살면은 네. 합병증도 일어날 수 있나요? 일단 정면류가 있으면 이 종아리 펌프, 종아리가 이게 눌러주면 피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눌렀을 때마다 역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에너지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걸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 정면류가 있는 분들은 이 다리에서 피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좋은 피도 아니고 노폐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죠. 올려놨더니 다시 내려오고 올려놨더니 다시 내려오고 이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해서 잘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루에 사람이 최소한 2,000보에서 10,000보 사이를 걷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자기가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이 다리 정맥. 그러면 좀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는 게 가장 큰 나중에 제가 겪게 될 안 좋은 그거일까요? 그거보다도 제일 안 좋은 합병증은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피가 고이면 피가 딱딱해지는 삐떡 같은 혈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혈전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쉽게 진단이 되고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평생 걸어다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리에 증상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사하실 때 뭐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네, 아픈 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죠. 한 10분 만에 바로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빨리 검사하면 10분 내에 검사도 할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보려면 한 20분, 30분까지 양쪽 다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할 때 이 하지정맥만 보는 게 아니고 근육이 파열이 있는지 오금에 베이커 낭종, 이 물주물 같은 게 있는지 어르신 같은 경우는 동맥가가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는 겁니다. 하지정맥 검사만 돼서 하지정맥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심부정맥의 기능, 심부정맥에 혈전이 있는지 동맥 경화는 없는지 근육 파열은 없는지 오금 주위에 물주머니
원인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내가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 확인을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실시간 동영상이 아니고 단지 멈춰진 정지 화면을 보여줬다면 실시간 동영상을 보고 싶다고 꼭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복제 정맥류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길다란 대복제 정맥을 역류가 있는지 검사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먼저 시작할 텐데요. 살짝 양반 다리 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계시고요. 기대시면 됩니다. 바지만 살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타구니 쪽을 먼저 봐야 되세요. 그래서 처음 이 사타구니에서부터 이렇게 쭉 길게 허벅지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심부정맥을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혈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눌러보고 검사를 합니다. 대복제 정맥을 검사하기 전에 항상 심부정맥에 혈증이 있는지 심부정맥에 역류는 없는지 먼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부정맥에 역류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눌렀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는 일자 모양의 파양은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심부정맥에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정맥이 바로 대복제 정맥입니다. 이 대복제 정맥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 눈처럼 보이는데요. 이 정맥의 역류가 있는지 일단 크기를 재보겠습니다. 3.9mm 정도 되는데요.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 도플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종아리를 가볍게 눌렀다가 내쉬면 안에 이렇게 빨간색과 역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대복제 정맥에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역류 시간은 3초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무릎 이쪽에서도 한번 눌렀다 떼면 이쪽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허벅지 위쪽까지 진행이 되셨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특징이 눌렀을 때 이렇게 빨간색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 부위 시작점이 어디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 보시면 이 사타구니 부위에서 이 심부정맥과 만나는데요. 대부분 하지정맥류는 이 심부정맥에서부터 피가 역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심부정맥에서 대복제 정맥으로 역류가 되고 있는 소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면 이 빨간색 부위가 정상적으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치료는 이쪽 사타구니에서부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위를 치료를 잘 해드려야 재발이 안 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소복제 정맥도 역류가 있지만 대복제 정맥에도 역류가 있는, 그래서 이 대복제 정맥을 앞부리라고 하고요, 소복제 정맥을 뒷부리라고 하는데요. 앞부리 뒷부리 오른쪽은 다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은 제가 왼쪽 다리까지 검사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른쪽 대복제 정맥을 검사하겠습니다. 이 부위에 역류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종아리 부분을 눌렀다가 떼면 이렇게 빨간색과 역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역류 시간은 지금 거의 3초 이상 4초까지 진행이 되셨습니다. 나이에 비하면 진행이 많이 되신 편입니다. 보통 진짜 심한 분들은 몇 초까지 역류가 돼요? 심하신 분들은 일단 역류 시간도 중요하지만 역류되는 파양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제일 심한 부위는 이 왼쪽 오금에서 시작되는 소복제 정맥류, 두 번째는 오른쪽 소복제 정맥류, 마지막 세 번째는 오른쪽 대복제 정맥류, 이렇게 세 군데가 세 뿌리가 망가졌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쪽은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이쪽도 크기가 3mm 이상이지만 기능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3mm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대복제 정맥은 정상인 흐름은 이렇게 파란색을 보면서 일자 모양의 파양을 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왼쪽 허벅지 부위의 정맥은 정상이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봐야 되는 부분 다 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그럼 정확히 어디 하면 될까요? 지금 양쪽 어금 부위에서 시작되는 소복제 정맥류 2개 하고요, 오른쪽 대복제 정맥류 1개, 그래서 세 뿌리를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잡으면 돼요? 수술 시간은 이 정도 하시면 한쪽에 한 30분, 40분 정도라서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저는 입원을 해야 되나요? 입원은 납병동 입원이라 해서 병원에 6시간 정도 계시다 가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끝나고 6시간 뒤면은 일상생활도 되고 자동차 운전 이런 것도 다 해도 되나요? 운전은 그날은 좀 삼가하셔야 되고요. 다음 날부터 하시면 되고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십니다. 뛰어다니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일 걱정인 게 네. 저는 흉터가 한 몇 개 정도 남게 되는 건가요? 흉터는 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냥 바늘구멍 정도. 우리가 수액 피검사를 할 때 이 바늘로 하잖아요. 그 정도 바늘구멍은 시간 지나면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정도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개수는 이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그거는 수술실을 해서 또 수술용 초음파를 보면서 또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제가 이거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나요?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죠. 근데 그 부작용을 피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이 있어야만 길을 알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이 정밀 수술만 하고 있고, 수술하신 분들이 지금 수천 명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수술도 이렇게 재밌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게 제 목표가, 수술이라는 스트레스 말고 여행 같은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자 라는 신념을 하고 있습니다.